제가 바라기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증상 있으시다면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.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놀랍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좀 늦게 알았어요. 제가 한 30살 가까이 됐을 때쯤에 정신과 전공의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는데요. 그때쯤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이거 나한테도 이거 우울증 있구나 확신을 좀 하게 됐죠. 정신과 되고 나서야 제 마음을 제대로 좀 볼 수 있게 됐다,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. 사실 증상은 되게 오래됐어요.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마 한 청소년기, 중학생, 그때 당시 이제 집 상황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시끄러웠어요.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시기를 겪고 있었고, 저도 요즘 말하는 중2병 시기를 겪고 있었던 시기잖아요. 그때에 좀 섬세한 케어가 필요한데 가족들이 제 감정에 신경을 써줄 만한 그런 여유들이 없었죠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서적으로는 방치되었었던 그런 상황이었구나, 나중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. 그때 이제 생각나는 장면이 밤에 공부도 잘 안 되고 되게 이게 허하고 마음이, 그래서 바람 쐬러 돌아다니다가 학교 운동장에 갔었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, 그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되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때 스치던 생각들이 이거 나 진짜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, 이런 생각들 했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고 상당히 여러 차례,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반복됐던 게 생각이 나는데, 그게 나중에 정신과 의사 돼서 생각해보니까 가벼운 자살 사고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어요. 저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런 걸 겪은 사람, 그리고 오랫동안 이게 지속된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랬어요.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놀라는 거죠. 이거 다 그런 거 아니네? 이런 식으로 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오게 되죠. 한 2차례 정도가 뚜렷하게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. 한 번은 대학 입시 마치고 의대에 입학했을 때였어요.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들 그러잖아요. 입시 끝나면 이제 다 끝난다. 이게 막상 의대를 딱 들어갔는데 이거 더 힘든 거예요. 고등학교 때보다. 시간표는 고등학교 때랑 비슷하게 빡빡하게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고, 그리고 굉장히 길잖아요, 공부하는 시간이. 그래서 너무 앞날이 길고 저 언제 끝나나 하는 막막한 그런 느낌.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가 이제 못 버티겠더라고요. 결국에는 본과 들어가서 2학년 때쯤에 1년 동안 휴학을 했었죠. 두 번째로 또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는 의대 졸업한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었어요.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에 운 좋게 들어갔는데 다들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잖아요. 저는 스스로는 진짜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. 매일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?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지? 뭐 이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했었고, 사실은 미국에 왜 갔느냐 하면 레지던트 과정을 미국에서 밟아보고자 하고 건너간 거였어요. 그래서 레지던트 끝나고 미국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건너갔었던 건데 그 계획대로 못했죠. 대학원만 겨우 졸업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죠. 그랬어요. 치료를 못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데 굉장히 망설였죠. 힘들어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들 때가 굉장히 많았고, 정신과를 떠올리는 순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, 그때 이제 제가 의대생이었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. 이거 나 정신과 가면 기록 남아가지고 나중에 또 나 의사 되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? 나중에 결혼이나 인간관계에서 뭔가 불이익 받지 않을까? 이런 걱정들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진료 보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부분이,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정신과 찾을 수 있게 할까?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촬영이라도 하고 이런 컨텐츠 만들어서라도 힘이 좀 보태졌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.
30살 즈음 돼서 레지던트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거 안 되겠다, 이거 약 먹어야 되는 증상이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죠. 저는 뭐 웬만한 정신과 약들은 거의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시도해봤고요, 먹어봤고.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정말 100% 공감하거든요. 계속 먹기 싫어요. 약을 계속 먹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뭔가 환자라는 그 느낌을 받게끔 만들고, 약 없이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보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랄까, 그런 게 좀 들어요. 좋아지면 약을 끊었다가 또 다시 안 좋아지고, 그래서 또 다시 약 복용하고, 이런 이제 반복들, 환자분들 흔하게 반복하시는 실수들이죠. 저도 뭐 그대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는 약도 약이지만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수련도 받으면서 정신분석에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, 몇 년에 걸쳐서 정신분석도 받고,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는 스승님하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상담하고 있고, 여전히 약도 먹고 있습니다. 저한테 잘 맞는 약을 찾아서 고정을 했고, 그 약들을 더 이상 끊으려고 하지 않고 꾸준하게 복용하면서 지내고 있고요. 지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. 정신과 의사로서도 활발하게 스스로 보람도 느끼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제가 레지던트 시절에 중요한 경험을 했는데, 집단 치료라는 게 있어요. 의사도 들어가고 심리의사도 들어가고 하지만 주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여러 분 모여가지고 다 같이 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, 그때 느꼈던 게 의사나 전문가가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보다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건네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임팩트가 있더라고요.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거 내가 한 경험도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조금씩 드리는데, 제가 바라는 거는 제 얘기를 들으실 때 환자분들이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, 반대편에 책상에 앉아서 내 얘기 듣고 있지만 뭐 저 사람도 우울증 겪었었고, 우울증이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, 약해 빠진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구나,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, 무엇보다도 우울증이라는 게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다,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었거든요.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망설이고 지체하지 않고 힘들었을 때 초기부터 치료를 받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. 뭐 지금도 좋아요. 지금도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, 제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뭔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좋았을 그 시간들에서 그러지 못하고 주저앉고 다시 시작해야 했고, 뭐 그런 순간들이 좀 많이 아쉽죠. 제가 바라기는 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증상 있으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, 저처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도움을 청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.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만족하세요. 정신과 의원도 좋고 상담센터도 좋고 다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려움들 방치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좀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가져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 마음 건강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